오늘은 쌤이랑 같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이해야 하는지 관련 풀이법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 일단 이 1차 부등식에서 절대값 기호가 포함됐을 때 풀이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해 줄 거고, 이때 여기에서 나오는 풀이 방법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2차 부등식에서도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때도 범위를 나눠서 푸는 그런 방식을 똑같이 사용하거든.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 풀이법을 잘 기억해 놓고 있어야 뒤에서 나오는 2차 부등식도 잘 풀리니까 집중해서 들어줘. 먼저 이 절대값이 나왔을 때 풀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절대값 성질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구간 나누기, 즉 범위를 나눠가지고 푸는 방법이야. 먼저 절대값 성질을 활용하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줄게. 얘는 이렇게 만약에 문제에서 이 x는 3보다 작다. 이때 이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 절대값의 성질을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바로 문제의 해를 구해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지금 쌤이 방금 써놓은 이러한 형태 있지. 이렇게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이런 형태일 때는 우리가 얘를 이 3에다가 마이너스 씌운 값, 즉 음수로 만들어 놓은 그 값을 반대쪽 양 끝에 붙여 넣음으로써 우리가 x는 마이너스 a 초과 그 다음에 a 미만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완성해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범위에서의 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는 x가 3보다 크다 이런 1차 부등식이 나올 수도 있잖아. 이럴 때는 우리가 만약에 이 3에다가 마이너스 보를 붙여서 이 반대쪽에다가 적어주면 이 순서가 굉장히 이상해진단 말이야. 마이너스 3보다는 작으면서 3보다 커질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이 x가 마이너스 a보다는 작거나 또는 x가 a보다는 크다 이렇게 또는 으로 이어줘야 돼. 해의 범위를.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쌤이 밑에서 조금 더 예시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줄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절대값에 포함된 식이 이 부등식의 중간에 있고 얘가 a 초과 b 미만 또는 뭐 이상 이하여도 상관없어. 그럴 때 이렇게 이제 양끝값에 어떤 숫자가 있는 이런 절대값이 나왔을 때는 그때 이제 해를 이렇게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 사이값 또는 a부터 b까지의 사이값 이렇게 두 개로 우리가 해를 나눠서 구해줄 수 있게 돼.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쌤이랑 밑에서 수직선으로 한번 좀 살펴볼게. 한번 쌤은 A랑 B를 일단 3이랑 4라고 한번 가정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일단 첫 번째는 만약에 문제가 X는 3 이하 이렇게 한번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절대값의 의미 자체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절대값은 어떤 x값이 음수든 양수든 항상 우리가 양수로 바꿔버린다 이런 뜻이거든. 어떻게 보면 어, 정수의 크기랑도 같은 뜻이야. 예를 들면 정수에는 이제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절대값을 씌우면 그 크기는 우리가 항상 양수로 나타내야 되니까 정수의 크기로 변환할 수 있는 장치가 이제 절대값인 거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0을 원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리고 이 x는 이 원점으로부터 어떤 숫자가 떨어진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 길이가 3보다 작다는 건 원점에서 일단 3까지 요 요 범위도 이제 포함할 수 있지만, 근데 마찬가지로 또 두 번째로 이제 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 미만으로 떨어져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반대쪽으로도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마이너스 3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딱 요 직전까지 요 범위까지도 이제 우리가 포함시켜서 우리가 이 절대값의 범위를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전체를 합쳐서 생각해보면 결국 해는 이제 이 1차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3 초과
3 미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 절대값 x를 우리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길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 길이가 3보다 작기 위해서는 0부터 요 양수 방향으로 1, 2, 3만큼 떨어진 요 직전까지 또 될 수 있고 반대편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까지 가기 직전 요 범위를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이제 1차 부등식의 해가 될 거니까 이렇게 이제 답을 찾아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x가 그러면 3보다 클 때는 어떡하냐 이것도 똑같이 약간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길이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번에는 원점으로부터 무조건 3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하고 있네. 그러면 3 이상 떨어지려면 일단 양수 방향으로 갔을 때 3을 이렇게 표시해 줘야겠지? 그 다음에 3보다 커지려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부호를 표시해 줘야 돼. 해의 범위를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근데 절대값이니까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3 이상이려면 뭐 여기 반대쪽으로 가도 상관없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포함하지는 않으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상으로 이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이 가장자리 범위가 이 1차 부등식의 해인 거지. 그래서 이 해를 정리해서 적어주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약에 문제가 이번에는 x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해를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 수직선에서 표현해봤을 때 이 x, 원점에서 x까지 거리가 지금 3초과 4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일단 3하고 4를 한번 표시해볼까? 3, 4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지금 3보다는 크면서 4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지금 이 양수 범위에서는 해의 범위가 이렇게 될 거야. x 값의 범위가.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는 절대값이니까 음수 범위로 넘어가서도 대칭으로 생길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 얘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이 사이 값들 이 범위도 이제 해의 범위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도 이제 답을 적어줄 때는 x가 마이너스 4 초과 마이너스 3 미만 또는 x가 3 초과 4 미만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한번 위의 식이랑 비교해볼까? 일단 첫 번째로 이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요 1번 상황이랑 지금 얘랑 똑같지? 그러면 이제 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상황은 지금 쌤이 두 번째 예시를 든 상황이랑 똑같아. x가 3보다 만약에 크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아니면 x는 a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마지막으로 3번 상황은 이렇게 만약에 3과 4라는 어떤 숫자의 사이값에 이 절대값이 포함된 식이 있으면 이 각각의 숫자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순서를 뒤집어서 더 작은 건 왼쪽으로 더 큰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하나 범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범위 그대로 또 한 번 더 써주고 이렇게 또는으로 이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서 얘가 과연 어느 범위를 포함하는 앤지 정확하게 잘 생각해서 혹시 헷갈리면 수직선으로도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 이제 풀어보는 첫 번째 방법이 이제 절대값의 기본적인 성질, 즉 정의를 활용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구간을 나눠서 실제로 이제 풀어보는 방법이야. 일단 요 세 가지 틀은 쌤이 예전에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었는데 절대값 기호 안의 식의 값이 0이 되는 x값을 항상 기준값으로 잡아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절대값 안에 식이 x-2 이런 식이 됐어. 그러면 그 기준값은 x는 2가 되는 거야. 그걸 기준으로 잡아서 x는 2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보는 거야. x는 2보다 작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x는 2보다 클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에서 항상 이 둘 중에 하나에 이렇게 등호를 붙여주든지 아니면 밑에다 등호를 붙여주든지 항상 2를 포함하는 부등식이 하나는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범위를 두 개로 쪼개주고 그 다음에 각 범위에서 이
이 식이 이제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예를 들어 x가 만약에 2보다 작다는 상황이면 x에 0을 대입하는 상황이랑 거의 비슷한 거니까 여기다 0 대입해 보면 0-2 해서 요 절대값 아니 음수가 되지? 그러면 이제 반대로 부호가 뒤바뀌어서 빠져나오는 거고 x가 2보다 큰 상황이면 무조건 이 절대값 아니 양수가 될 거니까 양수 요 부호가 그대로 x-2로 우리가 절대값을 빼는 식이 그대로 이제 나온다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절대값을 없앤 후에 식을 정리해서 그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번에서 구한 해를 모두 합쳐줘야 돼. 이렇게 합친 x값의 범위가 최종 답이다. 근데 이 과정이 은근 이렇게 틀로만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문제를 실제로 풀면 굉장히 복잡하거든. 그래서 쌤이 한번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푸는 건지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먼저 예제를 지금 쌤이 한 4개 정도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1차 부등식의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어. 근데 쌤이 방금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었잖아.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로 절대값 성질 활용해가지고 아까 전에 만약에 뭐 그 이렇게 수직선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이면 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렇게 이제 대칭으로 생각해가지고 범위를 만들어주는 그 방식이 이제 절대값 성질을 활용하는 방법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기준값으로 잡아서 범위를 이제 나눠가지고 푸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인 건데, 이 절대값 성질을 활용하는 문제는 지금 어떤 예제를 이렇게 풀어주면 좋냐면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에는 x가 포함되어 있고 이 부등호 그 반대편에 있는 숫자 있잖아. 이런 것들이 모두 미지수가 섞이지 않고 숫자 그대로 나왔을 때 이럴 때 절대값 성질 첫 번째 풀이법을 활용해 주는 게 좋아. 예제 1번이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절대값 성질을 활용해서 풀어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예제 3번도 보면 요 절대값 안에는 x가 포함되어 있는데 부등호 양끝 값에는 지금 숫자만 적혀 있지. 이럴 때는 절대값 성질을 활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빨리 풀리거든.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지금 첫 번째 풀이 방법을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 나누기 방법은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절대값 안에도 x가 있고 그 다음에 부등호 반대편에도 x가 포함된 식이 나오면 이때는 절대값 성질로 풀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져.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구간을 나눠서 즉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x값 즉 여기서는 x는 1이겠지. 얘를 기준으로 잡아서 또 x의 범위를 x는 1 이상, x는 1 미만, 이하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가지고 이 범위에 따라서 1차 부등식을 정리하고 해 구해서 합치고 이 과정을 해서 이제 풀어야 되는 게 예제 2번하고 그 다음에 예제 4번도 마찬가지겠지? 두 번째 풀이법 써야 되고 예제 4번도 지금 보면 예제 4번은 부등호 반대편에 숫자만 있긴 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부등식이긴 한데 여기에서 절대값이 2번이나 포함되어 있잖아. 이런 경우는 굉장히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때도 항상 2번 풀이법, 즉 구간을 나눠서 푸는 풀이법으로 풀어줘야 돼.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한번 쌤이랑 같이 풀어볼 건데 먼저 1번 빠르게 쌤이 한번 풀어볼게. 일단 요 식 안에 있는 2x-1 얘가 지금 절대값에 포함되어 있잖아. 이 절대값을 벗겨내. 그 다음에 이 반대편에다가 지금 원래 이 길이가 3 미만이어야 됐다고 했으니까 수직선으로 표현해보면 어떤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식이 이제 어떤 지점으로부터 3만큼 길이가 3 이하만큼 떨어진 구간이 양끝 이 어떠한 A점을 기준으로 이제 대칭으로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 식을 가운데다가 놓고 3, 그 다음에 이 3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마이너스 3을 반대쪽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면 이 식을 요 안에 이 가운데 1차 식을 x로 정리해줘야 되거든. 그러려면 일단 2x로 남기고 요
세 각각의 변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4 마이너스 2 사이의 값이 이제 2x라고 우리가 적을 수 있겠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해는 모두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초과 2 미만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예제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쌤이 범위를 나눠서 풀어줘야 된다고 했었지. 그러면 일단 x는 마이너스 1 얘를 기준값으로 잡아서 첫 번째 범위는 쌤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라고 잡고, 두 번째 범위는 쌤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건 마이너스 3 같은 거 대입한다는 거니까 요 절대값 안이 무조건 음수가 될 수밖에 없네. 그치? 그러면 절대값 기호를 빼냈을 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고, 그래서 x는 x끼리 모아주자. 이렇게 4x 그 다음에 5도 이쪽으로 이제 넘겨서 숫자는 숫자끼리 모아주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4분의 6인데 약분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첫 번째 범위에서는 이게 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여기서는 항상 이 조건하고 이 해의 범위가 맞는지 한번 겹치는 부분을 검토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수직선에 한번 그려보는 거야.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으니까 더 왼쪽으로 가야 되지? 근데 지금 보면 원래 해의 범위가 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고 조건에서 말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두 번째 우리가 이 1차 부등식을 풀어가지고 해를 구한 걸 봤더니 x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다고 하고 있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두 개를 한번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겹치고 있단 말이야. 이 겹치는 부분이 진짜 해이고, 따라서 진짜 해는 x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사실 여기랑 똑같이 나왔네. 근데 가끔 이 x는 이 조건에 맞지 않는 범위가 답으로 튀어나올 때도 있거든. 그럴 때는 만약에 이 조건 범위랑 우리가 구한 해의 범위랑 겹치지 않을 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 줘야 돼.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에 꼭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 검토해 줘야 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범위에서는 우리가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이 범위를 구했고, 두 번째 요 x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도 한번 같이 살펴보자. 그러면 얘는 절대값 빠져나올 때 그냥 x 플러스 1로 나오면 되겠지? 요거 그냥 바로 없애고, 왜냐면 요 안이 항상 양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정리해주면 2x는 지금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x는 지금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요것도 한번 비교해볼게. 지금 식에서 x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조건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답에서 구한 거 보니까 마이너스 2보다 x가 무조건 작아야 된다고 하고 있지. 이게 지금 해가 겹치지 않고 있잖아. 여기 근데 이 빨간색으로 쌤이 표시해 놓은 건 조건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무조건 해가 나왔어야 되거든. 근데 이 빨간색 범위 안에서 겹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이때는 이 두 번째 범위에서는 해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 줘야 돼.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답 적을 때는 이 첫 번째 범위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를 합쳐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합쳐줄 게 요 해가 없다니까 요 부분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답이 그냥 얘가 그대로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이게 그대로 이제 이 1차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을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그래서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여기가 1차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예제 1번을 풀었던 것처럼 3 이렇게 간단한 숫자가 아니라서 이 방법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범위를 각각 나눠서 해를 겹치는 부분 먼저 조건이랑 이 1차 부등식 해가 겹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각각의 범위에서 나온 애들을 마지막에 합쳐준다. 이렇게 풀어준다고 생각해주면 돼. 예제 3번도 한번 볼까? 예제 3번은 쌤이 아까 얘가 지금 아까 쌤이 예시로 들 때는 중간항이 절대값 x긴 했었거든. 이럴 때 우리가 해의 범위를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지? 일단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5보다 x가 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작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줄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요거 또는 그리고 요 범위 그대로 가져와서 3보다 x가 크고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고 했었잖아. 근데 지금은 여기가 그냥 x가 아니라 x-1로 바뀌었지. 그럴 때는 간단하게 생각해주면 돼. 이 범위 그대로 따라가는데 요 중간항이 x가 아니라 x-1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x-1, -3, 그 다음에 여기도 x-1, 5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답 적어줄 때는 요 중간에다가 x만 남겨줘야 되지. 그래서 양변에다가 다 1을 더해주면 되겠다, 여기는. 그러면 -4부터 -2까지의 범위 또는 x가 여기도 다 1 더해주면 4부터 6까지의 범위.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네.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예제 3번의 진짜 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이렇게 풀면 너무 간단하다. 근데 예제 2번, 예제 마지막 문제, 예제 4번이 이제 문제지. 얘는 이제 절대값이 2개나 나와버렸어. 이럴 때는 무조건 범위를 나눠서 풀어줘야 되고, 두 번째 방법으로 일단 기준값부터 한번 설정해볼까? 얘는 x는 -1에서 지금 이 부등식의 절대값 안에 있는 1차식이 지금 0이 되지? 그리고 얘도 지금 마이너스 x를 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얘 x에다가 3 대입해주면 0이 되겠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일단 기준값인 거고, 기준값이 이렇게 두 개 생겼으면 범위는 무조건 3개로 나눠진다. 왜냐하면 -1부터 3 이렇게 우리가 기준값을 두 개 딱딱 찍어 놓으면 일단 첫 번째 범위는 x는 -1보다 작은 범위. 그래서 첫 번째 x는 -1보다 작다. 그리고 두 번째 x는 -1을 포함하면서 3보다는 작다. x는 -1 이상, 그 다음에 3 미만. 이렇게 두 번째 범위,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위는 이제 3을 포함하면서 3보다 크다. 그러니까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가 3개로 쪼개지지. 그러면 이 세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들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한번 판단하고 절대값을 없애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빠르게 해보자. 먼저 x가 -1보다 작으면 -2 같은 애들을 대입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도 음수, 두 번째 식에서도 두 번째 식에서 만약에 우리가 -2 같은 애들을 대입해주면 얘는 이제 양수가 되지? 처음은 이제 음수가 되는데 두 번째는 양수가 되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첫 번째 부등식에서 첫 번째 항만 -x, -1로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3 -x. 요거 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오겠네. 요거 이제 식 정리해서 x에 대한 그 범위 또 구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될까? x에다가 한번 0 대입해볼까? 0 대입하면 두 개 다 양수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이제 얘네 두 개 다 x + 1 더하기 3 - x가 6보다 크다. 부호 그대로 해서 나오게 한 다음에 이것도 식 정리해주면 되겠다. 마지막으로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첫 번째 절대값에서는 무조건 양수가 되지만 두 번째 절대값에서는 이제 음수가 나오게 되잖아. 그래서 -3 + x로 나와야겠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각각 다 정리해보면 지금 -2x가 요거 두 개 계산하면 +2고 넘겨주면 4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얘를 만약에 우리가 -2로 1차 부등식을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이 항상 바뀌지. 음수값으로 나눠주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랑 또 비교해 봤을 때 지금 x가 원래 -1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다고 하고 있었는데 해로 나온 거 보니까 이 범위 안에 지금 포함되게 딱 잘 나왔지? 그러면 이게 이제 겹치는 부분, 얘가 이제 진짜 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얘 정리해주면 얘는 근데 지금 보니까 x 되면서 0 곱하기 x가 요거 이제 넘겨주면 2 이렇게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면 x가 이렇게 사라지는 상황은 x에다가 우리가 1을 집어넣든 2를 집어넣든 100을 집어넣든 무조건 부등식이 이제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 이럴 때는
이 부등식의 해가 지금 근데 살펴보면 여기에 무슨 값을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이 성립할 수가 없지. 왜냐면 x에다가 무슨 값을 대입하든 얘는 0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4를 여기 넘겨주니까 지금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잖아. 요 0이 2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왔잖아. 이 범위에서는 해가 없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범위에서도 정리해주면 2x는 요거 마이너스 1을 넘겨주면 8 이렇게 나오고 x가 지금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요 조건 범위랑 식에서 나온 이제 최종 해의 범위랑 비교해주면 x가 원래 마이너스 3 이상이어야 되는 범위에서 해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x가 지금 해 나온 거 보니까 4 지금 초과라고 하고 있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이 아니라 플러스 3이요? 4초과라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조건 범위에 잘 포함이 되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 해의 범위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전체 1차 부등식의 해는 마지막으로 이 각각의 범위에서 나온 애들을 모두 합쳐줘야 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았었고 그 다음에 이 중간 사이 범위에서는 해가 없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가 3보다 큰 범위에서는 x가 4보다 크다. 이게 이제 해였으니까 우리가 최종 정답을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또는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해를 정리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의 기본적인 개념 및 그리고 간단한 예제풀이였었는데 쌤이 여기까지 일단 내용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2차 부등식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그 전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의 관련 예제들을 조금 풀이해 주려고 해. 그래서 그건 이제 다음 강의 영상에서 참고해서 학습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할게.